정미숙 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100만 불짜리 습관입니다. 백만장자의 공통 습관 중에 하나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에게서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습관은 전략하는 습관이다. 부자들은 1페니나 1달러를 쓰는데도 조심스럽다. 그들은 재산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나누어 놓는다. 중고품을 쓸 수 있는데 새 제품을 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스를 할 수 있으면 절대로 사지 않으며 렌트를 할 수 있으면 리스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빌릴 수 있으면 렌트나 리스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어 속담에 손 안에 몇 페니를 돌보면 파운드는 스스로를 돌본다는 사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새 차를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좋은 품질의 차가 출시되어 2년 정도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때도 차가 명성만큼 좋은지 철저히 검증을 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좋은 가격 조건이라고 생각해 차를 사면 적어도 5년이나 10년 동안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새 차는 주차장에 끌고 나가기만 해도 20% 정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가지고 밖으로 바로 나가면 20%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많은 차는 2년 정도 지나면 가치가 30에서 50% 정도가 삭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성능은 뛰어나며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사면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돈을 재정적 독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투자하면 복리이자도 받을 수 있겠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일찍이 규칙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익힌 사람들이다. 수백만 달러의 자산가인 클레멘트 스톤은 당신이 저축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클라슨은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요.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 열쇠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나머지 인생을 위해 적어도 총 수입의 10%를 저축하라고 충고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그의 모든 외적 조건과 환경에 빨리 적응합니다.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 90%로 생활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삶의 수준을 조정해 적은 돈으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생활 습관이 되고 더 이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때마다 총 수입에서 10%를 저축하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런 경우 수입의 1%를 저축하고 나머지 99%로 생활하는 단계적인 접근을 권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2,000달러를 번다면 한 달에 20달러, 하루에 67센트를 저금하기로 오늘 마음을 먹어라. 그러면 나머지 1980달러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을 찾아가 재정적 독립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라. 돈은 한 방향으로 움직여라. 입금은 하되 인출은 하지 말라. 계좌에 한 번 돈을 넣으면 어떤 이유로도 꺼내 쓸 수 없다. 이 계좌는
당신이 가능한 빨리 재정적 독립을 이루도록 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다. 일단 수입의 99%로 생활하는데 익숙해지면 저축하는 비율을 총 수입의 2%로 늘려라. 1년 안에 당신은 총 수입의 10%를 떼고 생활하는데도 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해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라고 하네요. 수입과 저축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적인 지출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부채가 줄어들고 새롭게 빚을 지는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돈 쓸 일로 일을 뒤로 미루거나 취소하게 됩니다. 당신이 재정적 요새 계좌라는 매달 월급의 일부분을 저축하는 습관 때문에 점점 불어난다고 합니다. 1년 안에 수백 달러의 여윳돈이 생기기도 한다네요. 몇 년이 지나면 수천 달러를 모을 수 있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수십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저축 액수를 늘리면서 모든 예상치 못했던 추가 소득이 생기면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계좌를 점점 살찌우는 거죠. 무언가를 팔거나 보너스를 받거나 연말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패하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돈을 써버리지 말고 당신의 재정적 요새 계좌에 입금하라. 투자하는 통장에다 다 넣는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발견이 하나 있다고요. 이렇게 저축을 하면 특별한 발견이 하나 있는데 저축을 하는 습관을 익히면 긍정적이고 행복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기분 덕분에 돈이 힘의 형태를 띠면서 당신의 삶, 당신의 계좌 속으로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오래전 까먹은 빚을 갚는다. 예전에 없던 추가적인 돈을 덤으로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오랫동안 지내왔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팔 수 있게 된다. 점점 저축한 돈이 늘어남에 따라 당신의 저축 계좌는 보다 긍정적인 힘을 가지게 되며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저도 책을 읽고 저축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밥을 먹고 카페를 가는 시간을 많이 아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꼭 저를 지원해주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는데 이 책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돈의 성질에 대해 오랫동안 들어봤지만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 뒤 나는 결혼을 했고 사업을 시작했다. 그때 자금이 바닥났다고 하네요. 저축한 돈으로 장만한 집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았다고 합니다.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그때 아내가 집 한 동 가운데 10만 달러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아내에게 돈을 줬다고 해요. 아내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손을 댈 수 없게 계좌를 따로 만들어 이 돈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많은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아내는 그 돈을 절대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내에게는 안정장치였겠죠. 정말 놀랄만한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 다시는 돈 때문에 쪼달리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한창 불황일 때 주변에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지만 우리는 결코 돈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 매주, 매달, 매년 사업 기회가 찾아오고 돈이 벌리고 흥미진진한 가능성들이 삶 속으로 이끌려 들어왔다. 우리는 몇 년 뒤 멋진 동네에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었다. 2년 뒤에는 그 5배의 돈으로 멀리 바다가 보이고 2개의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골프 코스 옆에 집을 살 수 있었다. 근데 이분하고 제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저도 2년 동안 책을 읽고 제가 바뀌면서 나가서 돈을 안 쓰고 돈을 모았는데 신기하게 저희 남편이 경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매가 나온 집을 저희 남편이 샀는데 저는 좋은 집에 여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이사를 가면 물이 새거나 춥거나 아니면 덥거나 맨날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공매로 집을 샀는데 제가 평소 원하던 강변이 보이는 예쁜 집,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고 아주 예쁘고 튼튼한 그런 집을 지금은 살고 있어요. 이분이랑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습관을 특정한 우리는 저축을 하나의 벌로 느낍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탕이나 장난감이나 신나는 일을 빼앗아가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고통이나 희생으로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의 상실로 여깁니다.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하니까 내보고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어릴 때보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돈을 벌자마자 써버리는 나쁜 습관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써버리는 습관을 만들게 만드는 것이죠. 10대 후반이나 20대들은 돈을 외출해서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주중이나 월말, 월급날에 레스토랑들이 손님들로 꽉 차는 이유겠죠. 사람들은 일찍부터 소비는 행복으로, 저축은 고통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기본 심성은 고통보다 즐거움, 불편보다 편안함, 불만족보다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즐거움으로 저축을 불행으로 여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저축과 투자, 부의 축적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습관을 익힌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재정적으로 실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자마자 돈을 써버리는데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벌어서 쓰면 지금은 좋죠. 근데 이분들은 나중에 후회를 하죠. 그리고 사회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모으고 10년, 20년 후에 벌었던 돈에 복리 이자까지 붙어서 그분들은 행복하게 사는 서로 상반된 삶을 사는 거겠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저축으로 행복한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